오늘 이 시간에는 등기법, 단독신청, 공동신청, 등기간, 직권에 의한 등기 이 세 가지 구별하는 문제를 강의하겠습니다. 자, 문제 7번 들어갑니다. 문제 7번. 다음 중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 자, 원래 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고 경우에 따라서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와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하는 경우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1번. 승역지에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였을 경우 요역지 지역권 등기, 이 지역권 설정 등기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지역권 설정 등기는요, 지역권은 통행로, 일종의 통행로라고 얼른 생각하면 되죠. 자, 통행로는 승역지에 설정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지역권을 승낙한다 승역지. 그래서 맹지인 지역권자는 맹지를 가지고 있는 자죠. 맹지, 즉 요역지입니다. 요역지, 요청한다 요역지. 요역지 소유권자가 승역지에다가 설정하는 것을 지역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역권을 설정 등기할 때는 승역지 주소지에다가 지역권 등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토지에 있는 승역지 주소에 공동으로 신청하면 승역지의 지역권은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고, 등기관이 그것을 보고 요역지 주소지에다가 이 요역지를 위한 지역권이 있다는 것을 기록을 해줍니다. 지역권이 있다는 뜻을 기록한다. 어디에? 요역지에. 요역지 지역권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 승역지 지역권 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한다. 요 구별해서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자, 구별해야 됩니다. 시험에. 그래서 지역권 설정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지역권이 위치하고 있는 승역지에다가는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고, 요역지를 위한 지역권이기 때문에 요역지 주소지에다가는 자, 이 맹지를 위한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요역지 지역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기재합니다. 그래서 승역지의 지역권 설정 등기는 당연히 공동 신청이었고, 자, 뒤에 있는 문장이 중요하죠. 그럴 때 요역지 지역권 등기는 자,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재한다. 요역지 지역권이 나왔으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재한다. 놓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2번,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기. 자, 가압류 등기, 부동산 가압류와 부동산 가처분 등기는, 자, 가처분과 가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의 신청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그것을 판단해서 가압류 가처분 결정서를 송달해 줍니다. 가압류 가처분 결정서를 송달해 주면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자, 며칠 후에 자,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자, 등기관이 직권으로 가압류 등기와 가처분 등기는 해줍니다. 그래서 가압류 등기와 가처분 등기는 당사자가 등기소에 가서 신청한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가압류 등기와 가처분 등기는 자,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기재해 줍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결정문만 송달받아 놓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가압류 등기와 가처분 등기는 단독이든 공동으로 신청하지 않는다요. 신청한다는 말 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법원이 알아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재를 해줍니다. 가압류 등기와 가처분 등기는 등기관 직권으로 기재한다. 3번,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이 증액하는 변경 등기. 요 증액이죠. 채권 최고액이 증액한다. 빌리는 돈이 더 늘어난다 또는 감액된다. 돈의 금전적인 가는 것은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죠. 은행인 저당권자와 그다음에 주택의 소유자, 저당물의 소유자인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겠죠. 돈이 중요하죠. 그래서 최고액이 증액한다. 최고액을 감액한다. 자, 채권 최고액 증액하는 변경 등기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로 하셔야 됩니다. 당사자의 공동으로 신청한다. 자, 4번이 정답이죠. 지목 변경으로 인한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 자, 지목 변경으로 인한 부동산의 표시 변경은 거래 당사자가 없죠. 소유자가 등기부상 표제부 변경은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죠. 자,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이라든가 부동산의 표제부에 있는 지목 변경이라든가 주소 변경 이런 것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등기관의 명의 변경,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는 자, 단독으로 신청한다. 4번이 정답. 자, 5번이 아주 중요하죠. 특정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유증이라는 것은 유언에 의해서 증여하는 겁니다. 유언에 의해서. 그래서 살아생전에 어떤 형식적인 요건이 갖춰진 내용이 죽어가지고 효력이 발생되는 것을 유증이라고 그럽니다. 죽어서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상속과 유증. 자, 상속은 자, 피부치 법정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부모가 죽어서
당연히 상속되기 때문에 상속은 무조건 단독 신청입니다. 죽은 자가 도장을 찍을 수가 없죠. 하지만 유증 같은 경우는 자 죽어서 효력이 발생되는데 이게 상속인한테 갈 수도 있고 상속인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이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유증은 반드시 상속인 또는 유언 집행자가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죽은 부모를 대신해서 반드시 상속인 또는 유언 집행자의 도장, 신청서에 도장이 들어가야 그 재산을 물려받는 수증자가 등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증이라는 단어가 딱 뜨면 무조건 공동 신청입니다. 자, 주체는 죽었지만 그 주체의 상속인 또는 유언 집행자가 동의를 해줘야 유증의 효과가 발생된다. 자, 유증에는 특정 유증이 있고 그 다음에 포괄 유증이 있습니다. 자, 특정 유증은 그 죽어있는 자의 모든 재산이 그 중에 하나만 들어가는 것을 특정 유증이라 그러고 그 죽어있는 자 재산의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전체가 이동하는 것을 포괄 유증이라 그럽니다. 포괄 유증은 거의 상속과 비슷한 개념으로 나중에 생각됩니다. 하지만 유증이라는 말 나오면 특정 유증이든 포괄 유증이든 등기할 때는 반드시 공동으로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 유증이든 포괄 유증이든 등기를 할 때는 반드시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과 그다음에 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등기가 나옵니다. 유증하면은 무슨 신청? 공동 신청으로 해야 됩니다. 특정 유증이든 포괄 유증이든 유증은 무조건 공동 신청이고 상속은 단독 신청으로 가야 됩니다. 상속은 단독 신청, 유증은 공동으로 신청한다.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 7번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는 답은 4번입니다. 지목 변경으로 인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자,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자, 문제 8번. 다음 중 공동 신청에 의한 등기. 이번에는 공동 신청을 물어봤죠. 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자, 상속이죠. 상속은 무조건 죽어있는 자가 도장을 찍을 수가 없죠. 그래서 상속은 상속자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요건 단독 신청입니다. 상속인 등기 숫자가 많다는 것은 상속 지분이 많다는 거지 신청자가 다르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무조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이다. 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 그 다음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공동,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한다. 자, 또 유증 나왔죠. 2번.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유증 죽어가지고 재산이 효력이 발생하는 거 이미 증여를 했는데 증여가 죽어서 효력이 발생되는 것을 유증이라 그럽니다. 자, 유증은 포괄 유증이 됐든 특정 유증이 됐든 상속인과 또는 유언 집행자가 공동으로 수증자와 공동으로 도장을 찍어줘야 된다. 상속인이 동의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포괄 유증과 특정 유증은 무조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그래서 공동 신청에 의한 등기하면 답은 2번입니다. 포괄 유증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한다. 3번 소유권 보존 등기. 자, 보존 등기는 원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단독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매매하기 전에는 매매하려고 보존 등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존 등기는 첫 소유자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단독 신청이죠. 보존 등기가 됐든 보존 등기 말소가 됐든 보존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단독 신청이다. 그 다음에 4번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 자, 신탁재산에 속하는이 중요해요. 이미 신탁법에서 신탁등기를 했어요. 이미 신탁법에서 소유권을 형식상 수탁자 신탁이사에게 넘겼습니다. 신탁이사에 넘겨놓고 그 신탁재산 내부가 신탁재산이 다시 이전, 처분, 매매 여러 가지 행위가 할 수가 있겠죠. 신탁재산 내에서 움직이는 것을 신탁재산에 속하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신탁이사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신탁재산에 속하는 이런 단어가 나오면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신탁이사, 수탁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 하면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미 신탁이 완료가 돼가지고 신탁재산을 처분 또는 임대, 양도 이런 행위를 한다. 누가? 신탁이사가. 그러면 신탁이사가 단독으로 등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 하면 단독으로 신청한다. 5번 등기 명의인 표시의 변경. 명의인 표시하면 항상 개명 이렇게 등기 명의인이 이름 아닙니까? 이름. 등기 명의인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이름이 바꿔졌다 이거죠. 자, 이름이 바꿔지면 당사자가 혼자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죠. 거래 상대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8번 공동 신청에 의한 등기는 유증이다. 요 유증 놓치면 안 돼요. 유증은 특정 유증이 됐든 포괄 유증이 됐든 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이다. 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한다. 놓치면 안 됩니다. 문제 9번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 또 나오죠. 포괄 유증이 됐든 특정 유증이 됐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상속인 또는 유언 집행자가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수증자와 유증은 포괄 유증이 됐든 특정 유증이 됐든 공동으로 신청한다. 2번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입니다. 왜? 온시취득이니까. 자, 수용은 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하든 자, 수용 개시가 있는 날이 되면 자, 무조건 단독으로 소유권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소유권 신청할 일이 없어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으로 소유권을 신청한다. 온시취득 개념이니까. 하지만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재결 판결로 인해서 재결이 실효됐다. 재결 판결이 무효가 됐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한다. 자,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는 공동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수용으로 인한 재결 판결이 실효가 됨으로써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한다. 그러면 공동 신청이고 단순히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이다. 3번 신탁등기, 말소등기. 자, 신탁등기, 말소등기도 당연히 단독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자, 수탁이사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신탁등기에 말소등기도 단독으로 신청한다. 자, 4번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등기. 자, 소유권 보존 나왔네요. 보존은 최초의 소유자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확인하는 등기죠. 그래서 최초의 소유자를 확인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보존 등기도 단독이고 보존 등기를 말소하는 것도 단독이다. 거래 상대방이 없어요. 보존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단독 등기다. 단독 신청. 5번 법인의 합병이랍니다. 법인의 합병은 개인 간의 상속하고 똑같습니다. 어느 하나가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법인 합병하면 한쪽 회사가 죽어버리고 한쪽 회사가 이 죽은 회사 모든 권리임을 승계하는 것을 합병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어있는데 도장을 찍을 수가 없죠. 회사도. 그래서 상속과 똑같은 개념이다. 단독으로 신청한다. 자, 법인 합병 하면은 이걸로 인한 저당권 이전이든 법인 합병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이든 모든 것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자, 그래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 하면 답은 1번입니다. 포괄 유증, 유증은 특정 유증이든 포괄 유증이든 무조건 공동으로 신청한다.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중개사 시험에. 그래서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야,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한다. 자, 문제 10번. 다음 중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옳은 것. 자, 1번 또 나왔죠.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상속이 났다. 그러면 상속은 아버지가 죽었죠. 죽은 자가 도장을 찍을 수 없죠. 단독으로 신청한다.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은 단독으로 신청한다. 2번 저당권자인 갑과 저당권 설정자인 을이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증액하는데 이 증액이 나왔죠. 증액. 돈을 더 빌렸답니다. 그러니까 돈에 관련된 것은 공동으로 신청해야죠. 증액하는데 합의하고 기존에 등기된 5천만 원을 6천만 원으로 변경할 것을 신청한다. 이게 뭔지 몰라도 무조건 증액 땄다. 그럼 무슨 신청? 공동으로 신청한다. 됐죠?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매도인이 매매계약 체결 후에 사망한 경우에 매도인의 상속인에 의해서 매수인 명의로 실행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이거는 상속 등기가 아니죠. 아버지가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했답니다. 근데 아버지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상속인이 어차피 매매계약을 이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상속인이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인에 의해서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을 실행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당연히 상속인하고 매수인하고 공동으로 신청해야죠. 이것은 자, 상속의 개념이 아니죠. 자, 상속이 났다 해서 무조건 상속에 대한 등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이것은 상속인이 대신 아버지가 계약을 이행했던 것을 이행하는 등기죠. 그래서 공동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자, 4번 피담보 채권의 변제로 채무자가 소멸하는 경우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자, 저당권 설정이든 지상권 설정이든 어떤 설정 등기의 말소는요. 자, 무조건 공동 신청이 원칙입니다. 공동으로 신청한다. 권리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 권리를 없어졌던 원인관계가 있는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신청한다. 5번 유증이 나왔죠. 유증은 특정 유증이든 포괄 유증이든 공동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누가 죽긴 죽었는데 그 사람이 동의를 해줘야 할 자, 상속인 또는 유언 집행자가 자, 수증자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상속은 상속인이 자기니까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고, 자,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단독, 유증으로 인한 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한다. 놓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옳은 거 하면 문제 10번은 자, 1번이 정답입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한다. 자, 문제 11번.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하는 등기에 해당하는 거 공동신청이죠. 소유권 보존 등기 단독이라 그랬습니다.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상속 등기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도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신탁 등기도 단독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전세권 말소 등기는 말소는 항상 어떤 권리에 대한 말소 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 5번이 정답이죠. 자, 문제 12번입니다. 다음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하는 등기가 아닌 것. 자, 이번에는 등기관이 직권이죠. 자,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한 등기가 아닌 것. 1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본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가등기하고 가등기 권리자와 부동산 명의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이제 정식으로 소유권 이전하겠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본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그 본등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가등기 후에 본등기 전에 이미 맞춰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자,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부동산에 두 명이 소유자가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면 가등기 이후에 본등기 전에 제3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하더라도 요놈은 이제 소유권자가 될 수 없죠. 자, 그래서 제3자의 이름으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해버립니다. 왜? 주인이 하나야지 두 명이 될 수는 없죠. 가등기권자가 순번을 찜했으니까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 할 때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만 수은이는 소급하죠. 주인이 되는 순번은 가등기 순서로 소급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들어왔던 제3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이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자, 2번 등기관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어떤 등기에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이름의 등기 말소. 그러니까 제3자의 이해관계 승낙서를 첨부해서 어떤 등기를 말소했는데 그 등기 말소는 승낙서를 첨부했으니까 자, 승낙서를 첨부해서 공동으로 말소 신청을 하는 거고 그렇다면 그 당사자의 승낙이 있으니까 그 당사자 승낙을 했던 자가 기재됐던 등기는 이제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그 글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 그 승낙을 했던 자의 등기의 말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하는 겁니다. 자, 3번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채무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가처분 이후에 맞춰진 제3자 이름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요 가처분 채권자입니다. 자, 부동산 가처분이죠. 자, 가처분권자는요. 가처분 결정문만 받으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가처분 결정 등기를 해주는데 부동산 가처분 등기는 자, 근데 가처분 채권자가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가처분 채권자가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요, 그 가처분 이후에 맞춰진 제3자의 어떤 소유권도 말소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가처분권자가. 그래서 이것은 가처분 채권자가 단독으로 말소 신청을 해야 등기관이 주어주지 가처분권자가 말소 신청을 하지 않은데 마음대로 등기관이 예전에 있었던 등기를 지울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반드시 가처분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이것도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고 소유권 이전 등기. 자, 그리고 가처분 이후에 맞춰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도 단독으로 채권자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가처분하면 무조건 단독으로 신청을 해야 해준다는 겁니다. 문제가 답은 3번입니다. 이건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처분 났다 그러면은 가처분 결정 등기는 가처분에 대한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지만 가처분 이후에 대한 등기는 당사자 채권자가 신청을 해야 된다.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문제 4번 대지권 등기를 마쳤을 경우에 대지권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 대지권 등기 마쳤다. 대지권 등기하면 집합건물을 생각하면 됩니다. 집합건물 건물에다가 등기는 했지만 대지권. 자, 건물이 바치고 있는 토지가 있겠죠. 그 토지의 지번에 별도로 등기관이 이 토지는 이제 대지권이 설정됐다 하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을 해줍니다. 등기관의 토지 지번에다가 소유권 또는 어떤 지상권 이런 등기를 대지권의 목적인 등기를 기재를 해줍니다. 건물이 이제 집합건물에 들어섰다. 이 토지는 별도로 움직일 수 없다 하고 알아라고 토지에다가 등기관이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를 해줍니다. 자, 대지권의 목적인 기록을 토지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 자, 5번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에서 소유권의 처분 제한에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 보존 등기. 자, 아직 등기가 되지 않았어요. 미등기 부동산에. 근데 미등기 부동산에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라는 것은 처분 제한은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가압류, 가처분을
결정 신청이 왔어요. 근데 등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등기를 해놔야 되죠. 보전 등기는 국가가 직권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전 등기는 국가가 직권으로 명령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전 등기를 해놓고 그 보전 등기에 가압류 결정문 또는 가처분 결정에 의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또 직권으로 해줍니다. 자,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에 처분 제한 신청이 들어왔을 때 보전 등기는 원래 보전 등기는 소유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데 보전 등기는 소유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데 이 소유자가 보전 등기를 하지 않았을 때는 자 처분 제한의 등기 촉탁이 들어있을 때는 보전 등기도 누가 한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준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장이죠. 미등기 부동산이라는 단어가 딱 뜨면 등기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자 채권자가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를 하려고 하고 신청이 오면 보전 등기부터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줍니다. 보전 등기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고 가압류 가처분 결정무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 자 여기까지 부동산의 등기 신청 방법 단독으로 하냐 공동으로 신청하냐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냐 자 문제를 자주 보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속은 단독 신청이고 유증은 포괄 유증이 됐든 특정 유증이 됐든 공동으로 신청한다는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문 하나하나를 반복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중개사 시험의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반드시 기록을 반복하고 제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상 등기법을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연결해서 합니다.